인플레 감축법 등의 통과, 낙태 금지법에 대한 불만 등으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급상승해 오늘 투표를 한다면 민주당이 공화당을 제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이 오미크론 변이에 특화된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함에 따라서 이번 주말 실질적으로는 노동절 연휴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접종에 돌입합니다. 전국적으로 렌트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뉴욕 등 일부 도시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수요일인 어제 60명의 난민을 태운 버스가 이번에는 시카고에 도착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Because I'm a pre-K teacher, I was teaching all last year with children who weren't vaccinated and who weren't able to get vaccinated, and I had to be more diligent about my masks and their masks. But I want to see a world where we're not wearing masks. My name is Henna. I'm a pre-K teacher, and I have a 5-year-old and a 3-month-old. Aura loves to create things. We go to the playground a lot, and she loves playing with her little baby brother. I think the vaccination is important for 6 months to 5 years because the more people that are vaccinated, the safer we all can be, the more we're going to avoid a faster spread and severe cases. I'm a teacher and a parent, and I'm getting my children vaccinated against COVID-19 to help everyone be safe and to help them be safe.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인플레 감축법 등의 통과, 낙태 금지법에 대한 불만 등으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급상승해 오늘 투표를 한다면 민주당이 공화당을 제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아침 발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늘 투표를 할 경우 민주당을 찍겠다는 답변이 47%로 공화당에 투표할 것이라는 답변 44%를 앞질렀습니다. 이 같은 격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7%인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유의미한 것이며 지난 3월 같은 조사에서 공화당이 5%포인트 리드했다가 역전된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무당파와 여성, 젊은 층 유권자들의 지지가 늘었으며 전통적 지지층인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들도 예전보다 더욱 단단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에 향배를 준 무당파는 지난 3월 공화당이 무려 12%포인트를 앞섰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38%로 35%에 그친 공화당보다 우세했습니다. 중간 선거의 핵심 이슈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60%가 낙태권 금지법이라고 답했으며 이는 지난 3월 불과 5%에서 12배나 급증한 것으로 민주당의 낙태권 이슈 부각 전략이 위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 최근 물가 상승이 자신의 재정 상태에 크든 작든 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답변이 62%로 지난 3월 조사 때보다 4% 상승했으며 64%가 경제가 나쁘거나 약간 좋지 않다고 답변했으며 이는 지난 3월 조사 때보다 아주 소폭 상승한 것입니다. 이 조사는 지난달 17일부터 25일까지 전국의 등록 유권자 1,31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이 오미크론 변이에 특화된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함에 따라서 이번 주말 실질적으로는 노동절 연휴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접종에 돌입합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어제 신속 절차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에 특화된 파이자와 모더나의 새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했으며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내일까지 이를 최종 허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백신은 3일부터 사용이 가능하지만 노동절 연휴임을 고려하면 화요일부터 대대적인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이자 새 백신은 12세 이상부터, 모더나 새 백신은 18세 이상부터 접종할 수 있으며 기존 백신 접종 완료자는 부스터샷 접종 횟수에 관계없이 새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한편 뉴욕주는 30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율이 4.8%, 뉴욕시는 3.7%, 롱아일랜드 7.9%를 기록했고 퀸즈는 7.2%, 나스카운티는 8.6%로 조사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렌트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뉴욕 등 일부 도시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준퍼가 전국 원베드룸 렌트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원베드룸 전국 중간 렌트비가 1,486달러로 1년 전보다 11.8% 상승하면서 지난달 최고가 기록을 다시 경신했으며 일부 도시는 30% 이상 올랐습니다. 렌트비가 가장 비싼 도시는 뉴욕으로 8월 원베드룸 중간 렌트비가 3,930달러로 1년 전보다 무려 39.9%가 인상됐고 투베드룸 중간 렌트비는 46.7% 폭등했습니다. 또 샌프란시스코가 3,040달러, 산호세가 2,780달러, 보스턴이 2,730달러 등의 순이었습니다. 반면 아이오와주의 디모이는 12% 이상 하락했으며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 역시 5.4% 내린 것을 비롯해 테네시주 내시빌과 멤피스, 플로리다주의 포트 로더데일 등 선벨트 지역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국에서 원베드룸 렌트비가 가장 싼 곳은 오하이오주의 아크론으로 650달러이며 캔사스주의 위치타가 690달러, 텍사스의 루벅이 720달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요일인 어제 60명의 난민을 태운 버스가 이번에는 시카고에 도착했습니다. 텍사스는 이미 7,000명이 넘는 난민 신청자들을 뉴욕과 워싱턴 DC로 보내왔습니다. 에벗 주지사는 바이든 정부가 국경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난민을 태워보내는 버스들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카고는 난민 신청자들의 법적 상태와는 상관없이 모두를 환영하는 도시라며 시카고가 이를 직접 행동으로 반영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에벗 주지사의 이러한 행동이 사회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난민 신청자들을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수업 등으로 인해 미 전역 4학년 학생들의 영어 수학 학력 수준이 30년 내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오늘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학력 향상 시험 결과 영어 독해는 500점 만점에 215점으로 2020년보다 5점, 수학은 500점 만점에 234점으로 7점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는 32년 전인 지난 199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점수 하락을 기록한 것이며 수학 성적은 1971년 동일한 평가를 시작한 이래 사상 처음으로 점수가 내려간 것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9살인 4학년 학생의 성적은 장래의 학업 성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들의 학력 저하는 미국 교육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 전문가들은 저하된 학력을 예년 수준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에서 최대 한 세대, 즉 30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주요 대기업 고위직에 오른 여성은 소수지만 이들 고위직 여성의 승진 속도는 남성보다 더 빠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펜실베니아대 와튼 스쿨 포천이 발표하는 미국 100대 대기업의 최고위 직책 10개를 4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2001년 기준 여성이 임원직을 맡은 시기가 남성 동료보다 빨랐으며 이 같은 경향은 2021년에도 동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고위 10개의 직책에 오른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2년에서 4년가량 빨리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튼스쿨은 2021년 포천 100대 기업 중 최고 경영자, 최고 인사 책임자, 총괄 책임자, 지원 부서 책임자 등 지휘부의 27%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최고 경영자, 대표이사, 최고 운영자 등 최고위직까지 승진하는 경우는 6%로 소수에 불과하며 이는 최근 20여 년간 비슷한 추이를 보였습니다. 노동절 연휴 항공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항공사들이 출발이 3시간 이상 지연되면 식사권을, 공항에서 밤새 기다리는 승객들에게는 숙박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 jetblue 등 미 주요 항공사들은 어제 자신들의 과실로 항공편 운항이 지연이 되면 고객들에게 식사, 숙박 등을 제공하는 보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항공사의 지연 보상안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3시간 이상 지연이 되면 식사를, 밤샘 지연되면 숙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항공사들은 내부 지침으로 고객들에게 대체 항공권 바우처나 숙박을 제공한다고 규정했지만
있었지만 이를 널리 알리지 않아서 고객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연방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미국 국내선 항공편 중 3.2%가 취소됐고 24%가 지연되자 지난 18일 주요 항공사에 서한을 보내 지연 보상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었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미국 셰일업계가 횡재를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해상 유전 개발도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에서 셰일을 생산할 때 부산물로 여겨졌던 셰일가스가 최근 러시아의 천연가스 무기화 등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셰일업계 효자 상품으로 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에너지정보청은 미국 셰일업계의 셰일가스 생산량은 9월에 하루 평균 29억 6천만 입방미터로 1년 전보다 무려 14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미국 최대 셰일 오일 생산업체인 코노코필립스는 2분기에 천연가스 평균 판매 가격이 1년 전보다 2.4배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육상 유전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 개발을 꺼렸던 해상 유전도 다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보업체 라이스타트는 세계 해상 유전 투자 규모가 2024년에 1,73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7%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육상 유전 투자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상황이 역전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마약 단속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무지갯빛이 도는 사탕이 등장했는데 알고 보니 펜타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학부모님들 유심히 보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록달록한 사탕처럼 보이는 이것. 놀랍게도 강력한 마약으로 악명 높은 펜타닐입니다. 연방 마약 단속국 DEA가 무지개 펜타닐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알록달록한 모습을 한 이 무지개 펜타닐이 이번 달에만 18개 주에서 적발됐다고 단속국은 발표했습니다. 앤 밀그램 DEA 국장은 이런 모양의 펜타닐이 만들어지는 이유에 대해 마약상들이 어린이들까지 마약 중독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looks like Skittles, it looks like chalk, and a single piece of it can be deadly. 본래는 암 환자용 진통제로 개발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헤로인보다 50배, 모르핀보다 100배나 강합니다. 펜타닐 과다 복용 사망자는 지난해에만 10만 7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밀그램 국장은 최근 멕시코를 통해 다량의 펜타닐이 유입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멕시코의 한 창고에서 펜타닐 500kg이 한 번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They're getting smarter, we need to get smarter with the way we work. LA에서 SBS 이주희입니다. 세계적인 그룹 BTS의 병역 문제를 두고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여론조사를 검토 중입니다. 고현중 캐스터입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종섭 국방장관은 BTS 병역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결론을 내리라고 지시했다라며 국민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고 지시를 내렸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지만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이 같은 발언이 보도된 뒤 국방부 장관의 발언은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는 지시가 아니라 필요한지 검토하라는 지시였다며 답변 내용을 정정했는데요. 이 장관의 답변은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기관과 기간, 대상 등 관련 세부 사항을 검토해보라는 취지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여론조사를 하게 된다면 공정성 담보를 위해서 제3의 기관이 진행하게 되고 그 결과는 다른 여러 요소와 함께 참고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건으로 전주보다 5천 건 줄어들며 3주 연속 감소했으며 4주 이동 평균 청구 건수도 24만 1,500건으로 전주보다 4천 건 줄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1,353.9원으로 또다시 최고점을 경신했으며 엔달러 환율도 139.69엔으로 24년 만에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에 이어 지난 4월 디폴트를 선언한 스리랑카도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29억 달러 금융 지원을 받기로 하는 등 남아시아 국가들이 사실상 줄도산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뉴욕시장 관사인 맨하탄 그레이시 맨션에 유령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에릭 아담스 신임시장도 유령의 존재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뉴욕시가 67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남미 출신 난민 신청자들의 취업과 자녀들의 입학 등을 돕는 웰컴 센터를 이미 지난달 중순 맨하튼의 적십자사 건물에 오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라클랜드 카운티 56세 남성 수영 코치가 지난 2006년과 2008년 10대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어제 기소됐습니다. 뉴멕시코주 정부가 1,000만 달러를 투입해 미국의 대표적 낙태 금지 정책 시행 중인 텍사스와의 주 경계 지역에 임신 중절 클리닉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상하이가 코로나19로 전면 봉쇄됐다 풀린 데 이어서 인구 2,100만 명의 청도가 4일까지 사흘간 전면 봉쇄되며 봉쇄 기간 중 전 인구에 대한 PCR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9월 1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